안녕하세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한글서예 강사 김영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훈민정음 해례본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훈민정음 해례본체는 조선시대에 한글 창제할 당시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기초로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등 고전 문헌의 인쇄나 판각 자료에 쓰인 서체를 말합니다. 자, 우선 해례본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붓을 좀 써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해례본체에 쓸 때에는 팔면 출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봉은 제일 붓의 끝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팔면 출봉은 이 붓 끝이 자유자재로 상하 좌우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제가 붓을 먹을 처음 찍은 부분과 쓰면서 내려올 때 먹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 화선지의 흰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흰 부분을 갈필 또는 비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글씨는 보면 이렇게 아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씌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갈필과 비백이 글씨의 웅장함과 속도감 등을 나타내 줍니다. 자, 또 기본 회고로는 계단 모양이 있는데요. 계단 모양은 자, 붓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례본에 있어서 바른 획이 아닙니다. 풍경소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소리. 글씨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네 개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은 자음하고 모음과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시나 받침도 마찬가지고요. 자, 궁체를 쓸 때에는 보면 약간의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해례본체는 기울기가 없이 판각으로 나무판에다가 판 글자이기 때문에 가로 모음이 올 때는 자음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옆으로 선에서부터 선 끝까지 맞추어서 길게 써주고요. 그리고 세로 모음이 올 경우에는 이 자음을 길게 늘려서 이렇게 써주는데, 항상 이 기준점을 내가 쓸 칸을 기준으로 이게 절반만 이렇게 오게 하면 됩니다. 절반만. 기역자가 이렇게 절반에 이렇게 와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해례본체는 중심축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글씨의 받침의 이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맞춰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옷 같은 경우에도 기준점을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글씨 쓰듯이 시옷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지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자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씨 쓰듯이 이렇게 올려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자음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티읕을 쓸 때 이 앞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디귿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디귿을 쓸 때도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을 딱 맞추어서 썼습니다. 근데 야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에서부터 세로획은 살짝 들어가서 쓰고,
그리고 그 야획은 선을 기준으로 살짝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것은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을 거의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들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자는 이렇게 납작하게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글자를 납작하게 이렇게 쓰기가 쉽습니다. 왜냐? 공간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쓰는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공간이 있더라도 이렇게 길게, 왜냐하면 옆에 글자와 크기를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맞추어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 사각형에다가 맞추어 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각형에다 맞추어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같이 이렇게 글자를 맞추어 쓰다 보면 글자가 굉장히 납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자를 이렇게 딱 맞추어서 쓰다 보면 이 글자가 굉장히 납작해지기 때문에, 자, 이응에 있어서만, 받침 없는 이응에 있어서만 이 세로획을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늘려줍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얘를 늘리기 위해서 이응자를 이렇게 크게 쓰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크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자음은 이 공간을 봤을 때 여기 반만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응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찬설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치읓이랑 시옷 같은 경우에는 대칭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서로 대칭. 그리고 쓰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이것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쓰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 그리고 리을도 이렇게 쓰는 경우 간혹 봤습니다.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양만 갖추어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바람은 이번에 세로로 한번 써볼까요? 세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자의 받침이 어떤 받침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시옷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세로 모음이 오기 때문에 길게 썼고요. 이거는 가로 모음이 오니까 이렇게 넓게 좌우로 펼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약간 출렁거리면서 쓸 때 핑킹 가위 자르듯이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이걸 정말 이렇게 쓰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제 눈보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비읍도 아 모음이 왔을 때 길게 쓰여진 비읍이 있고요. 그리고 오 모음이 왔을 때 옆으로 이렇게 느려지는 비읍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글자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꿔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아 모음이지만, 자, 받침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줄여서 써서 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써주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세례문체도 재미있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